네, 안녕하세요. 입법 레시피 청년 법령조례 개정 교육 저희 특강, 온라인 특강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비전 플랫폼의 김의겸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행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법을 고쳐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법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청년기본법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법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이 청년기본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당사자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기본법을 보시면 청년기본법은 6개의 장 그리고 28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도 있고 보통은 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몇 조, 몇 조. 그래서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28개, 28조까지 있고요. 그래서 각 조별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통 집중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내용을 고치게 되면 보통은 조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게 되실 겁니다. 조를 보시면 1조 말고 2조를 보시면 2조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있는 이 동그라미 번호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조항들을 개정한다, 조항을 고치자라고 할 때 이 조와 항을 고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기본법 2조 기본 이념의 1항, 2항에서 그냥 번호로 나와 있는 이것들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을 보시기 위해서 청년기본법 제2조의 제1장 총칙의 제2조 기본 이념의 2항의 1절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알고리즘처럼 법 안에는 장도 있고 조도 있고 항, 절. 이 절 밑에 또 가나다라로 뭐 밑에 더 세분화되는 그 번호들이 있는데 이런 번호들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특강들, 다양한 법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기본법의 개괄부터 보시면 6개 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조들의 유사한 내용들을 가진 많은 조들을 이제 장이라고 하는 더 큰 이 스펙트럼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는 1장 총칙, 2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여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3장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4장은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그리고 5장은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6장은 보칙이 되겠습니다. 보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들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1강부터 5강 법 그 교육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대통령령의 시행령이 이 법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 보칙의 내용은 법이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이 법에서 이 법이 예를 들어서 뭐 국회라든지 또 정부기관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정부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칙에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보칙 다음은 부칙. 부칙은 보통 여기 공식적인 법의 장이 들어가진 않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해서 보통 법이 공포 후에 몇 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자마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고 나서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기간을 보통 부칙에서 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의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칙과 보칙 같은 경우는 법을 다 만들고 나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만들고자 할 때 이 부칙이나 보칙은 여러분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만일 이것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럴 때 국회 사무처라든지 지방의회에서 부칙과 보칙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개정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은 이 부칙과 보칙을 제외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1장을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은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칙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 법에서 쓰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3조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죠. 이 법의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 법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면 대상은 청년이겠죠. 이 청년들이 이 법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왜 제정이 되었는지, 목적이나 기본 이념 등을 총칙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이 이 청년기본법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되 이 5조,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이 5조를 보시면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국민들의 기본권도 보장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유독 청년들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항에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청년들의 기본권은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유독 강화되어서 보장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청년의 권리와 책임보다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 청년기본법이 어떤 권리와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라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청년들의 권리와 책임보다도 먼저 이야기해 두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청년 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뿐만이 아니라 기본법 밑에 일반 법들, 개별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별법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읽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이 1장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요거는 이 청년기본법을 만약에 여러분이 개정한다고 하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들, 국회에서 제정한 다른 법들과 청년기본법이 충돌했을 때 또는 어떤 다른 법률에서 청년에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생겼을 때 그 법은 이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즉,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개별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법들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이 청년기본법을 반드시 이 취지를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 하고 이 법률과 충돌되지 않도록 유독 이 법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날 그리고 청년주간이라고 해서 그 매년 하루씩을 청년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여러분들이 저기 여의도에서 청년의 날 행사도 보실 수 있고 이 청년의 날을 굳이 만드는 이유는 어떤 법에서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기념식을 열어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이 청년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청년정책은 어떻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청년기본법을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이 청년정책 3장 보시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나오는데 이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 국무총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보시면서 이게 청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정부 부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들 중에서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에 걸친 이 지역에 걸친 어떤 법을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 부여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 4장 같은 경우는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이 법이 앞서서 저희가 여기 5조에서 청년의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4장을 보시면 이 청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들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법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에서 총 8개 조항에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이 무엇인지, 청년의 권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8개 조항에 따라서 이 권익 증진을 위한 개별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이 8개 조항에 따른 8가지 법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이런 어떤 기본법에서 권익 증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 권익 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법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청년기본법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4장 같은 경우는 제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7조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취업을 했을 때 이 일자리의 질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일자리에서 각종 갑질 등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일자리에서 그 직업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이 부당한 일자리 직업 환경의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17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청년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조항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제조항이라고 하는데 강제조항 말고도 어떤 조항이 있냐면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만들어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법을 만들고 이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떠어떠한 조항들의 내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청년기본법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조항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조항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7조와 유사하게 18조 청년 창업 지원. 청년들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사업을 만들거나 벤처기업을 차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 촉진과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 지원. 이것은 저희 사단법인 비전 플랫폼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청년들이 단순히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년 자체가 능력이나 재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어떤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공예를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할 때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희가 이 전세 사기 범죄를 최근에 한번 보셨는데 강서구나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청년들은 모아놓은 자산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주거에 대해서 주거의 이 취약성에 대해서 청년들이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하고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든지 또 국가에서 청년 주택을 만들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분들이 뭐 광주시라든지 뭐 경주시라든지 다양한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청년 주거 지원 대책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주거 지원 같은 경우도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내용이 나와 있다. 21조는 청년 복지 증진, 여기서 청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보건복지부라든지 그 국가기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년의 정신건강이죠. 청년들의 정신건강 또는 뭐 마음건강 사업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해야만 청년들이 이런 웰빙,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청년기본법 2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22조, 청년금융생활 지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 아까 제가 20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자산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청년들이 자산 수준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크지 않을 뿐더러 청년들의 자산이 크지 않은데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금융생활이 불안정한 어떤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주식을 하거나 금융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위험한 이 원금 손실률이 높은 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런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원하고 또한 청년들이 이런 취약계층의 채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등록금 빚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취약계층 청년들의 채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같은 경우는 청년 문화활동 지원, 예술인이나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국제협력 지원. 청년들이 대한민국에만 사는 것이 아니죠. 청년들이 평화활동이나 국제협력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 기회, 그리고 증진 운동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장의 그 4장까지는 청년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 기본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가의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의 청년 정책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 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뭐 중앙부처 중에 청년부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부서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청년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을 그냥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 정책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도시는 청년 친화 도시로 갖추고 있다. 청년 친화 도시를 이렇게 청년 기본법에서 갖춰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기본법을 보시면 생각보다 저희가 뭐 상법이나 형법 이런 큰 법들에 비해서 조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기본법을 보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이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청년기본법 28개 조항에서 굉장히 어떤 법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조항들이. 그래서 이 조항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정안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떠한 조항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항들이 필요 없는지 이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공부를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보장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청년기본법을 만드는 취지에는 그냥 단순히 청년들이 성장하고 청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국가가 정해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지방소멸 문제로 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청년들이 많이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이런 광역시라든지 또 광역 그 지방정부라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이미 수립되어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떠한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만들어져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들을 많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기본법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청년기본조례라든지 여러분들이 청년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법 개정안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청년기본법 특강이었고요. 입법 레시피 교육을 진행해드린 사단법인 비전 플랫폼의 김의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